자, 2주차 시작해 볼게요. 자, 뼈대계통이 이번 주차에 다루게 될 큰 주제인데요. 뼈대계통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이 꽤 많습니다. 다뤄야 되는 뼈가 많다 보니까 이번 주차 시간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일부만 다루게 될 텐데,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오늘 설명드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이루는 뼈라고 해서 제가 지난 주차에 뼈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좀 기억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뼈는 이렇게 몸통 뼈대하고 팔다리 뼈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개수가 각각 이렇게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머리뼈, 그 다음에 얼굴머리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뇌머리뼈 같은 경우는 머리 덮개뼈, 머리 바닥뼈로 나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고, 이 중에서 잘 보시면 이마뼈, 뒤통수뼈, 그 다음에 나비뼈, 벌지뼈는 쌍으로 있지 않고 한 개씩만 있잖아요. 아직 국시에서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해부생리 기준으로. 그런데 앞으로 있을 국시에는 뭐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봤을 법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에는 머리뼈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 뼈는 뭐냐, 이런 식의 문제를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 되어 있는 뼈들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고, 뇌머리뼈 중에서요. 그 다음에 얼굴머리뼈도 보면은 전부 다 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씩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뼈들이. 그런데 보습뼈하고 그 다음에 아래턱뼈의 경우는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머리뼈, 물론 문제에서 뭐 뇌머리뼈나 또는 얼굴머리뼈라고 주지 않고 그냥 머리뼈라고 통칭하면서 다음 머리뼈 중에서 한 개의 뼈로 구성된 뼈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짝을 짓지 않는 뼈, 쌍으로 되어 있지 않는 뼈,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앞에서 봤던 뇌머리뼈 중에서 한 개의 뼈로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보습뼈나 아래턱뼈와 같이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는 뼈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를 통해서 개수와 함께 뼈 이름을 봤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면, 뼈대 계통에서 설명드릴 뼈 있잖아요. 그 뼈들은 머리뼈부터 그 다음에 몸통에 있는 뼈들, 그리고 팔뼈, 다리뼈,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는 뼈들을 설명드리게 될 건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걸 잡아 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선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시에서 뼈대 계통 관련해서 뭘 물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6회부터 52회 국시까지 7회차 국시에 뼈대 계통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참고로 46회랑 47회는 해부생리가 25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뼈대 계통에 관련된 문제가 4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48회부터 출제 범위가 바뀌면서 뼈대 계통 관련된 문제가 2문제로 줄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뼈대 계통이나 근육 계통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신경계 문제도 많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다른 그 과목들에서도 근골격계나 그 다음에 신경계가 되게 비중 있게 국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해부생리도 물론 뭐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뭐 다른 계통의 내용들도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임상과 관련해서도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트는 근골격계, 신경계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근골격계 문제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46회, 47회는 4문제씩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48회부터 52회는 2문제로 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게 될 국시는 53회인데 53회는 출제 범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항수가 몇 문제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좀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국시 문제를 봐야지 문항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뼈대 계통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뼈 돌출부를 가리키는 용어, 요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이 충분히 상식선에서도 해결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46회, 47회, 48회, 49회까지는 전부 머리뼈가 다 나왔죠. 50회부터는 또 머리뼈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야, 이러면은 머리뼈를 준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고민이 되는데, 근데 한 문제라도 더 건지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많이 봐두는 수밖에요.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게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낼 수도 있거든요. 또는 비슷한 걸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머리뼈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목뼈 2번 나왔죠. 46회에 한 번 나왔고 50회에 또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볼기뼈 한 번 나왔고 팔뼈 나오고 넙다리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에 있는 뼈도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척추뼈도 2번이나 나왔죠. 그 척추뼈도 또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팔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정국 씨 같은 경우는 성별에 따른 골반의 구조라고 해서 골반과 관련된 것도 물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알아서 되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뼈대개통 준비를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부터라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에 맞춰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뼈대개통에서 출제된 문제들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이제 뼈대개통 관련해서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 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대개통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보통 뼈대개통 관련해서 시험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앞부분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머리뼈 중에서 뇌머리뼈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목표가 뼈대개통 서론, 머리뼈 중에서 뇌머리뼈 이렇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뼈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지지부터 무기질 저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설명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뼈의 기능은 제가 오른쪽에다 설명을 붙여뒀잖아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리해서 드리는 그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하고 100% 국시에 나오는 표현이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운동, 보호, 혈액세포 생성, 무기질 저장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만약에 뼈의 기능과 관련된 걸 묻는다 라고 할 때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같은 말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는 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적힌 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뼈 조직 볼게요. 자, 뼈 조직은 어쨌든 조직이니까 여러 종류의 세포들을 하고 세포의 바탕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질 텐데, 뼈 조직은 뼈 세포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세포하고 그 다음에 뼈 바탕질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뼈 조직을 저희가 특수결합 조직의 종류로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결합 조직이라는 점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뭐를 확인할 거냐면은 뼈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뒤에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뼈 발생세포 나와 있는 내용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증식한다라는 말은 숫자를 늘린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고 했으니까 한 개짜리가 2개 되는 거고 2개가 4개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늘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뼈 발생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뼈모세포 볼게요. 여기 뼈모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뼈 바탕질 만드는 겁니다. 뼈 바탕질. 아까 뼈 조직이 여러 종류의 세포하고 그 다음에 뼈 바탕질로 구성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 바탕질을 만드는 세포가 다름 아닌 뼈모세포다 라는 걸 이제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뼈모세포 자신이 분비한 뼈 바탕질이 무기질화하여, 그러니까 무기질을 한다는 말은 칼슘 이런 게 이제 뼈에 침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무기질을 한다고 하는 거고, 이것에 둘러싸이면 뼈모세포는 뼈세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모세포가 뼈 바탕질을 만드는데 그 뼈모세포가 만든 바탕질이
이제 뼈모세포를 이렇게 둘러싸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뼈모세포는 이제 뼈세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뼈세포 볼게요. 뼈세포는 뼈의 대사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뭐 대사와 관련된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뼈세포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뼈 바탕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뼈세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뼈 파괴세포, 작년 국시에도 나왔고 그 이전에 47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뼈 파괴세포와 관련된 걸 묻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뼈 파괴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하고, 뼈 바탕질을 분해하고 흡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하고 흡수해서 결국 골수 공관이나 혈관, 그 다음에 신경 통로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게 뼈 파괴세포라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뒤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뼈 파괴세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내분비 계통에서 호르몬 얘기할 때 설명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가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뼈 파괴세포, 일단 이름이 파괴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인상을 좀 갖기 쉽습니다만, 골절 일어나고 나서 골절된 뼈가 치유가 되는 과정에도 이 뼈 파괴세포가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뼈 조직의 세포로 저희가 4가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각각 어떤 역할 또는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알고 계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번호가 2번, 3번, 4번만 있으니까 지금 1번은 없잖아요. 1번은 여기 보셨던 뼈 발생세포인데 이 그림에는 뼈 발생세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자료로 드리는 그림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번호 붙여서 정리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이 뼈모세포잖아요. 여기 뼈모세포라고 돼 있죠. 네, 3번 뼈세포, 여기 뼈세포, 그 다음에 4번 뼈파괴세포, 뼈파괴세포.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료로 드리게 되는 것들 중에서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글로 돼 있는 자료에서 번호에 해당되는 것과 일치하게끔 그림에 번호를 붙여뒀거나 이렇게 알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뼈 모세포가 맨 위쪽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뼈 바탕질에 둘러싸인 형태는 아니죠. 근데 이 뼈 바탕질에 이 뼈 모세포가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뼈 모세포가 이제 뼈 세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뼈 세포라고 이름을 붙여뒀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뼈 파괴세포를 보면 뼈 파괴세포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뼈 바탕질 일부를 이렇게 흡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뼈 파괴세포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세포 하나거든요. 세포 하나인데 지금 핵이 대딱 많지 않습니까? 지금 뼈세포, 뼈모세포는 이 가운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핵인데 핵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뼈 파괴세포는 핵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다핵세포의 예로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뼈 파괴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덩치가 좀 커 보이죠. 세포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핵이 여러 개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뼈 바탕질과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왜 뼈 바탕질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서 저희가 뼈 조직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뼈 조직의 세포를 봤잖아요. 그죠? 뼈 조직은 여러 종류의 뼈 세포랑 그 다음에 뼈 바탕질로 구성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제 뼈 바탕질을 이어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무기질은 칼슘과 인을 주성분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 무기질의 침착이 뼈의 단단함을 결정한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기질이 뭘 말하는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유기질하고 무기질을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유기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놈이, 그런 걸 다 유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무기질은 뭐냐?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에서 칼슘은 못 만든다니까요. 칼슘은.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채소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있는 걸 이제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 흡수하게 되는 거죠. 무기질은.
그래서 유기질과 무기질은 체내 합성이 가능하면 유기질인 거고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면 무기질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기질을 체내가 아니라 그냥 실험실에서도 합성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체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체내 합성 가능하면 유기질인 거고 아니면 무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에는 무기질, 대표적인 무기질로 칼슘, 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물어볼 수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치밀뼈하고 해면뼈가 나오는데 뭐 치밀뼈는 뼈가 되게 치밀하게 돼 있으니까 치밀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해면뼈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 해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지 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스폰지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 안에는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뽕뽕뽕뽕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해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뼈에도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는 치밀뼈와는 조금 비교되게 구멍이 있는 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해면뼈가 되는 거고 해면뼈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뼈 잔기둥 보이시죠? 네, 이게 해면뼈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뼈 잔기둥 보인다. 그럼 바로 해면뼈라고 답을 해도 크게 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치밀뼈하고 해면뼈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넙다리뼈의 한 중간쯤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 토막 딱 잘라가지고 그 속을 이렇게 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넙다리뼈는 대표적인 긴 뼈인데 긴 뼈 몸통 부분,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원통에 이제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치밀뼈가 둘러싸고 있는 거고 그 속에 이렇게 해면뼈가 조금은 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머리뼈는 긴 뼈가 아니에요. 근데 국시에는 머리뼈도 나오니까 머리뼈와 같은 긴 뼈가 아닌 뼈들도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국시에서 묻는다면 긴 뼈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 뼈의 구조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뼈 속막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용어들을 이제 좀 친숙하게 봐두셔야 되겠죠. 낯설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국시에 나오는 용어, 국시에서 물어봤을 때 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 용어들을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봐두시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뼈끝 선이라고 보입니다. 뼈끝하고 뼈 몸통을 구분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나중에 그림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뼈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던 부위인 뼈끝판의 연골이 뼈로 바뀌면서 흔적으로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뼈끝판이었던 게 나중에는 흔적만 남아가지고 선의 형태로 남은 거예요. 그걸 이제 뼈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뼈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던 부위인 뼈끝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끝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장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뼈 바깥막 볼게요. 자, 뼈 바깥막은 관절 연골을 제외한 뼈의 모든 면을 덮고 있는 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 중 긴 뼈의 구조로 옳은 것은 과 같은 문제에서 뼈 바깥막에 대한 설명을 줄 때 관절 연골을 포함한 뼈의 모든 면을 덮고 있는 막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오답 보기로 준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뼈 바깥막은 관절 연골을 제외하고 뼈의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다 덮고 있습니다. 그 점 하나 체크하셨으면 하고 나머지는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봤던 긴 뼈의 구조를 이제 그림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넙다리뼈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넙다리뼈가 대표적인 긴 뼈가 되니까요. 그래서 넙다리뼈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뼈 몸통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양 끝 부분 그러니까 다른 뼈하고 이제 관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뼈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뼈 끝 선은 뭐라고 했어요? 뼈 끝과 뼈 몸통을 구분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 보시면 뼈 끝 부분하고 뼈 몸통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부위에 뼈 끝 선이라고 하는 흔적만 남은 선이 이렇게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뼈 몸통 부분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뼈 몸통 부분은 치밀뼈로만 되어 있고 뼈가 그 다음에 뼈 끝 부분은 해면뼈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뼈 몸통에서는 뼈 표면에 치밀뼈가 매우 두꺼운 반면 속의 해면뼈를 이루는 뼈 장기 등은 아주 약간만 발달해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뼈 몸통 부분에도 겉에는 두껍게 치밀뼈가 있지만 그 속에는 얇게 해면뼈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뼈끝 볼게요. 뼈끝에서는 표면의 치밀뼈가 껍질 모양으로 아주 얇고 치밀뼈 속에 있는 해면뼈는 조금 많이 분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뼈끝에서도 겉에는 치밀뼈, 속에는 해면뼈가 있는데 대신에 치밀뼈가 되게 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면뼈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뼈 몸통이든지 뼈 끝이든지 치밀뼈와 해면뼈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뼈 몸통이냐 뼈 끝이냐에 따라서 치밀뼈나 해면뼈의 분포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점을 확인하셨으면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치밀뼈의 구조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국시에 어떻게 나왔는지가 전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도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념 설명을 듣기 전에 또는 개념 공부를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문제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듣고 문제를 보시게 될 텐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자, 치밀뼈의 구조라고 해가지고 용어와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림으로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도 드릴 텐데 어떤 용어들을 좀 봐두셨으면 하냐면 뼈 단위, 그 다음에 중심관 또는 하버스관, 같은 말입니다. 중심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버스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통관 또는 폴크만관. 보통 대부분의 해부학 책에서는 제가 본 책에서는 볼크만관이 많았거든요. 볼크만관. 근데 국시에는 폴크만관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무조건 국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폴크만관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리말 용어로는. 그 다음에 중심관과 관통관으로는 혈관, 림프관, 신경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일단 여기 정리된 내용에서는 좀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고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볼게요. 오른쪽에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지금 약간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뭡니까? 치밀뼈죠, 치밀뼈.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그물처럼 막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해면뼈가 되는 거죠. 이 왼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제가 줄을 쳐놨죠. 이걸 딱 잘랐다고 합시다. 잘라가지고 옮겨온 게 요거라고, 왼쪽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잘라가지고 잘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면뼈라고 돼 있는 더 왼쪽 부분 있죠. 그림에서 이 부분,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다 치밀뼈 부분이에요.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뼈 단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느 부위에 있는 거냐면은 치밀뼈 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밀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 설명드리면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뭐겠습니까? 빨대 모양 맨키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짝을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혈관을 나타낸 거고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는 관들이 보이잖아요. 이 뼈 단위 속으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길게 서 있는 그 관도 보이고 이렇게 약간 사선이나 가로되어 있는 관들도 보이네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뼈 단위를 포함해 가지고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해면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부 다 치밀뼈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지금 요 그림은 뼈 단위 하나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뼈 단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가져와서 보니까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길게 관의 모양으로 보인다. 이걸 이제 하버스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버스관하고 뭐 다른 뼈 단위에는 또 하버스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하버스관하고 하버스관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로 또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나 있는 관을 폴크만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본다면 이게 하버스관인 거고, 빨간색 파란색 말고 들어있는 공간이 이제 하버스관인 거고, 이 가로로 또는 대각선으로 나 있는 관이 이제 폴크만 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뼈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시에서 물었어요. 뼈대기, 막속뼈대기하고 연골뼈대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막속뼈대기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배아 결합 조직의 막이 직접 뼈로 대체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런 걸 막속뼈대기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시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속뼈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준 거구나 라고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속뼈대기는 머리 덮개뼈와 같은 납작뼈의 뼈대기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뼈대기는 연골 모형으로부터 뼈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고 긴 뼈의 뼈대기 방식입니다. 긴 뼈는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팔다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뼈들은 긴 뼈에 해당이 됩니다. 그 팔다리에 있는 뼈들은 연골뼈 대기 방식으로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뼈대기, 막속뼈대기랑 연골뼈대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막속뼈대기는 아마도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낼 게 별로 없어요. 내용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뭐를 중심으로 볼 거냐, 연골뼈대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살펴볼 겁니다. 국시에서도 이걸 좀 더 비중 있게 물었어요. 그래서 비중 있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골뼈대기에서는 1차 뼈대기 중심, 2차 뼈대기 중심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뼈끝 연골 또는 뼈끝 판, 같은 말이에요. 뼈끝 연골이나 뼈끝 판이나. 그 다음에 뼈끝선, 뼈끝선은 앞에서 한번 확인했었죠. 그래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이 긴 뼈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란색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희그무리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골 모형의 한 가운데, 길이 방향으로 따지는 거죠. 길이 방향의 한 가운데 부분에 1차 뼈대기 중심이 만들어지면서 한 가운데로부터 위아래로 양가 쪽으로 점점 이제 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뼈대기 중심은 연골 모형의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연골 모형은 연골 중에서 어떤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리연골로 돼 있죠. 이제 1차 뼈대기 중심에서 점점 이제 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2차 뼈대기 중심이 나타납니다. 2차 뼈대기 중심은 뼈의 양 끝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그 점이 1차 뼈대기 중심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약간 살색 비슷하게 된 부분이 이제 뼈로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 몸통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차 뼈대기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뼈 부분은, 그 다음에 이 2차 뼈대기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뼈 부분은 이제 뼈 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뼈 몸통, 그 다음에 뼈 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뼈 끝판 볼게요. 뼈 끝판. 자, 뼈 끝판은 뼈 몸통하고 뼈 끝에 경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연골 모형에서 약간 하늘색 비슷하게 희그무리한 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연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뼈 끝판 부분은 결국 연골로 돼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뼈 끝판을 뭐라고도 부르는 거냐면, 여기 보시죠. 뼈 끝판 또는 뼈 끝 연골이라고 했죠. 여기서 뼈 끝판이라고 제가 적어뒀지만 뼈 끝 연골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뼈 끝판 무슨 연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연골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뼈 끝판은 앞에서 보셨던 이 연골 모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뼈 끝판 유리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뼈 끝판이 연골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뼈 끝판에 있던 연골이 더 이상 연골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뼈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호빗을 탈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성장판이 닫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뼈 끝판은 성장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뼈 끝판이 더 이상 연골로 남아있지 않고 뼈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이 뼈 끝판은
큰 점만 남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뼈끝 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외우면 되는 내용인데 여기 봉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관상봉합부터 시옷봉합까지 돼 있는데 봉합은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머리뼈 중에서 어떤 뼈하고 어떤 뼈가 만나서 어떤 봉합을 이루냐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의되어 있는 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막 외울 건 없죠. 왜냐하면 그림을 잘 알고 계시면 되니까. 자, 관상봉합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이마뼈입니다. 이마뼈하고 마루뼈 사이에 생긴 봉합을 관상봉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머리뼈를 위에서 본 건데 이마뼈하고 이마뼈 사이의 봉합이 시상봉합인 거고, 이 뼈는 무슨 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뼈. 네, 관자뼈죠. 관자뼈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마루뼈 사이의 봉합을 비늘봉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옷봉합은 뒤통수뼈하고 그 다음에 마루뼈하고 사이에 생긴 시옷자처럼 생긴 봉합을 시옷봉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습니다. 봉합은 끝났습니다. 숫구멍 볼게요. 숫구멍. 이 숫구멍은 일단 네 군데가 있는데 뒤부터 앞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어떤 순서로 나열을 한 거냐면 보통은 앞뒤라고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뒤 숫구멍부터 1번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유는 가장 먼저 닫히거든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네 종류의 숫구멍 중에서 가장 먼저 닫히기 때문에 1번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생후 3개월, 6개월, 1년, 생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고 어떤 숫구멍이 가장 빨리 닫히는지 아니면 가장 천천히 닫히는지 뭐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뒤 숫구멍이 제일 먼저 닫히고 앞 숫구멍이 제일 늦게 닫히는 거네요. 폐쇄되는 순서도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숫구멍 관련해서는 어느 봉합하고 어느 봉합이 만나서 이루는 숫구멍이 되는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번호로 표시해 뒀는데 번호 순서대로 그 숫구멍이 닫히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 가쪽 숫구멍, 뒤 가쪽 숫구멍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 숫구멍이나 뒤 숫구멍은 하나씩 밖에 없지만 앞 가쪽 숫구멍은 당연히 양쪽에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한쪽 면만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 가쪽이든 뒤 가쪽은 양쪽에 있는 거입니다만 한 면만 보고 있어서 하나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뼈대계통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 내용이 물론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 정도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단답형 형식으로 그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제 점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늘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국시 대비하는 정확하고 합격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뼈를 머리뼈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로 이제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뇌머리뼈만 볼게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그림은 이해를 하는데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문제를 풀 때 나와 있는 힌트를 보고 거기서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를 답으로 찾는 거지 않습니까? 실기가 아니고서야 저희가 그림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은 그럼 왜 필요하냐?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나와 있는 이마뼈와 관련된 말들을 모두 다 외우는 게 아닌 거죠. 이런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이마뼈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제가 이마뼈라고 하는 걸 가렸다고 합시다. 이걸 가리고 이건 무슨 뼈게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기 중에서 그리고 아주 많은 뼈 중에서 이마뼈라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보기 5개 중에서 이마뼈를 찾으면 되잖아요. 갑자기 제가 흥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막 깜지 쓰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뼈를 가리키는 건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이마뼈에서 뭐 눈앞과 코 안의 밑부분을 형성한다. 이마 봉합을 볼 수 있다. 비늘 부분과 눈앞 부분으로 구분한다. 코 격구린 한 쌍의 이마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시된 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마 봉합은 앞에서 봉합 얘기할 때는 안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마 봉합은 그럼 왜 있느냐? 처음에
이마뼈가 만들어질 때는 양쪽이었대, 양쪽. 두 개였대, 두 개. 두 개인데 하나로 합해지면서 이렇게 봉합의 형태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 개였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주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마 봉합도 볼 수 있다. 어디에서? 이마뼈에서. 그 다음에 자, 이마굴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이마굴이 이 그림에서 약간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이마굴입니다. 이마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빨간 선은 뭐냐? 이 빨간 선은 이마굴 속을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시상면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르고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단면이. 근데 생각하기에 이마뼈는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단 말이에요? 실제로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생긴 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마뼈는 어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했냐면은 비늘 부분이랑 눈확 부분으로 구성이 된대요. 이 눈확 부분은 결국 뭐란 말이에요? 이마뼈가 눈이 들어있는 공간이 눈확의 윗부분에 이마뼈가 있잖아요. 눈확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확의 윗부분을 또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마뼈를 국시에서 출제위원이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국시에 53회 국시에는 머리뼈 중에서 이마뼈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마뼈를 한번 내볼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힌트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마 봉합, 이마굴 이거 힌트로 주겠습니까? 이마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란 말이 있네. 그러면 이마라고 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힌트는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눈확과 코 안의 윗부분을 형성한다 라든지 아니면 비늘 부분과 눈확 부분으로 구분한다 라든지 이마굴이란 말은 주지 않으면서 코 곁구를 구성한다. 코 격구를 구성하는 뼈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루뼈 볼게요. 자, 마루뼈는 쌍으로 돼 있고 여기 마루뼈 하나만 지금 가져온 건데 생긴 게 어때요? 거의 네모 모양으로 생겼죠. 네모나게 사각형입니다. 자, 마루뼈 볼게요. 여기서도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마루뼈 구멍 확인할 거고 입끌 정맥이 통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위시상 정맥골 고랑, 그 다음에 과림 오복 이렇게 볼게요. 자, 마루뼈 구멍. 자, 마루뼈 구멍 어떤 게 통과하는지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입끌 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통과하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표현이 경막 정맥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설명하면은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혈관, 순환계통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마루뼈 구멍은 입끌 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통과하는 구멍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루뼈를 문제로 내는데 마루뼈 구멍이라고 힌트를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럼 어떻게 주겠어요? 출제하는 사람이 입끌 정맥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다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마루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고 마루뼈를 답으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위 관자선, 아래 관자선 이 말만 보면 일단 머리뼈 중에서는 어떤 뼈가 먼저 떠오릅니까? 관자뼈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마루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위 관자선이랑 아래 관자선, 물론 위 관자선, 아래 관자선을 일부 다른 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위 관자선 같은 경우는 쭉 넘어가 가지고 이마뼈 부분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말만 보면 관자뼈 같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마루뼈 낼 때 이걸 힌트로 제시하면서 좀 혼동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시상 정맥골 고랑이랑 과림 오복, 일단은 뭘 가리키는지에 대한 거는 앞에 설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디서 본 거냐면 자, 제 머리뼈를 이렇게 딱 떼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뼈 속면인 거죠. 속면. 그러니까 마루뼈 속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루뼈의 속면을 보니까 위시상 정맥골 고랑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과립 오목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네요. 이런 용어들이 만약에 머리뼈를 묻는 문제에서 힌트로 제시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루뼈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이제 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통수뼈 볼게요. 자, 뒤통수뼈에서도 큰 구멍, 뒤통수뼈 관절 융기, 혐의신경관, 위목덜미선, 십자연기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은 어디서 바라본 거냐면 뒤통수뼈를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다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뒤통수뼈의 뒷면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이 뒤통수뼈의 앞면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완전 가운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땅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름도 큰 구멍입니다. 이 큰 구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쪽 부분을 비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쪽 부분을 말 그대로 가쪽 부분이라고 하고, 큰 구멍을 중심으로 앞부분을 바닥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구멍으로 뭐가 통과하죠? 네, 척수가 통과하죠. 큰 구멍으로. 뒤통수뼈 관절융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뒤통수뼈 관절융기는 뒤통수뼈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뼈하고 관절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뒤통수뼈 바로 아래쪽에 있는 뼈가 무슨 뼈입니까? 네, 고리뼈죠, 고리뼈. 그래서 이 뒤통수뼈 관절융기는 고리뼈하고 관절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절 이름을 고리 뒤통수 관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비스듬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미끄럼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리고 이 뒤통수뼈 앞쪽으로 이 비스듬틀이 있는 부분은 뒤통수뼈의 앞부분이거든요. 앞부분. 앞으로 어떤 뼈하고 관절하냐면 나비뼈랑 관절하거든요. 그래서 나비뼈랑 관절하는 부분이 마치,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비뼈에서 뒤통수뼈로 갈 때, 그러니까 앞쪽에서 뒤쪽으로 갈 때요. 방향이 나비뼈에서 뒤쪽으로, 그 뒤통수뼈 쪽으로 갈 때 이 비스듬틀 부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난 부분이거든요. 뒤통수뼈에. 그래서 이제 비스듬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혐의신경관. 당연히 혐의신경이 통과하겠죠.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혐의신경 일단 몇 번째 뇌신경입니까? 12번째 뇌신경이죠. 혐의신경이 뭐의 운동을 담당해요? 혀의 운동을 담당하거든요. 혀의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이에요, 얘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만약 여러분이 이제 뒤통수뼈하고 관련해서 지금 뒤통수뼈를 보고 있잖아요. 뒤통수뼈하고 관련해서, 뒤통수뼈에서 볼 수 있는 구멍 또는 관으로 혐의신경관을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위원이 혐의신경관이라고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힌트를 줄 수 있냐면, 혀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다.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혐의신경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혐의신경관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뒤통수뼈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문제가 51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를 좀 노골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꼬아낸다. 그리고 키워드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는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특히 지금 N수 중이라면 올해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뒤통수뼈 융기, 바깥 뒤통수뼈 능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 뒤통수뼈 융기는 여러분 지금 뒤통수뼈 있는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혹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만져질 겁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바깥 뒤통수뼈 융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융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능선이 나 있습니다. 바깥 뒤통수뼈 융기로부터 큰 구멍으로 나 있는 능선이 바깥 뒤통수뼈 능선이에요. 자, 바깥 뒤통수뼈 융기로부터 이 가쪽으로 약간 솟아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위 목덜미선이라고 얘기하고, 바깥 뒤통수뼈 융기에서 큰 구멍 쪽으로 나 있는 능선을 바깥 뒤통수뼈 능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능선 한 길이 가운데 되는 부분, 중간쯤 되는 부분에서 뻗어 있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아래 목덜미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 목덜미선, 아래 목덜미선 전부 다 어쨌든 뒤통수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통수뼈 이렇게 속에서 들여다 봤을 때는 속 뒤통수뼈 융기라고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바깥 뒤통수뼈 융기 속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속 뒤통수뼈 융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 모양으로 보이죠? 그걸 이제 십자 융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십자 융기를 볼 수 있는 뼈,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뒤통수뼈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뒤통수뼈를 야무지게 살펴봤는데 앞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 번 더 볼게요. 힌트를 제시하면서 뒤통수뼈를 답으로 찾는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뒤통수뼈 관절 융기, 바깥 뒤통수뼈 융기 이런 거 주겠습니까? 힌트로 절대 주지 않겠죠. 그 외의 것들,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읽어보고 이거는 내가 뒤통수뼈라고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두는 거죠. 그 다음에 관자뼈 보겠습니다. 일단 관자뼈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광대돌기, 턱관절오목, 꼭지돌기, 붓돌기 이렇게 확인을 할 텐데 전체적인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다른 그림으로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낱개 관자뼈 한 개를 이렇게 떼와서 단독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다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약간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구분이 되네요. 관자뼈가.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도형 모양으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세 조각이 나왔죠. 파란색, 약간 붉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이걸 도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된 거는 조금 더 얄쌍하긴 합니다만 약간 피라미드 모양에 가깝죠. 그죠? 바닥은 네모나고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세 조각의 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조각 부분이 각각 이름이 있네요. 비늘 부분, 바위 부분, 그 다음에 고막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뼈는 비늘, 바위, 고막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비늘, 바위, 고막틀 이런 거는 어디를 들여다봐도 관자뼈라는 걸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출제위원들이 바로 내기 좋은 거죠. 실제로 이걸 힌트로 주면서 관자뼈가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광대돌기 볼게요. 자, 광대돌기는 어느 뼈랑 관절하기 때문에 광대돌기라고 이름 붙였겠어요? 네, 그렇죠. 광대뼈하고 관절하기 때문에 광대돌기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낚이기 되게 쉽잖아요. 광대돌기니까 아, 광대뼈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자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관절 오목도 이렇게 관자뼈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볼게요. 꼭지돌기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돌기는 귀 뒤에서 이렇게 바로 만져지는 거, 이게 꼭지돌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붓돌기 이렇게, 이게 붓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붓끝, 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모였을 때 생긴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붓돌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관자뼈에서 광대돌기, 붓돌기, 꼭지돌기 다 볼 수 있어요. 턱관절 오목도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광대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관자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나비뼈 볼게요. 나비뼈는 절대 생김새를 힌트로 주지 않겠죠. 그러면 대본에 답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걸 볼 거냐면 뇌하수체 오목, 시각신경관, 그 다음에 원형구멍, 타원구멍, 뇌막 동맥구멍, 위눈확 틈새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물론 날개 돌기도 있는데 이것도 마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나비뼈 앞에서 본 겁니다. 나비뼈는 이렇게 생겼고, 앞에서 봤을 때 나비의 머리와 몸통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나비뼈 몸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몸통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날개가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디서 본 거냐면 약간 나비뼈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데 비스듬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다 봐요. 내려다 보는데 약간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비뼈 몸통 부분에 움푹하게 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이제 뇌하수체 오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하수체 오목, 뇌하수체가 들어있으니까 뇌하수체 오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날개, 나비뼈를 뒤에서 바라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본 거고, 자, 나비뼈 작은 날개하고 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시각신경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날개, 작은 날개랑 비교해서 대땅 날개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비뼈를 뒤에서 바라본 거예요. 나비뼈 큰 날개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원형, 타원, 뇌막, 동맥 구멍 기억해 두시고, 이 구멍으로 뭐가 지나가는지 앞에 제가 정리해 뒀으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위눈확 틈새. 자, 일단은 위치를 봅시다. 위눈확 틈새는 작은 날개랑 큰 날개 사이에 있죠. 그거 확인하시고, 아래 눈확 틈새도 있는데 그 무시합시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위 눈확 틈새로 이렇게 뭐 구멍이나 틈새 같은 곳으로는 뭐 혈관 또는 신경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위 눈확 틈새로 뭐가 지나가는지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앞쪽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 돌기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마치 나비의 다리처럼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이제 날개 돌기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날개 돌기는 두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판, 가쪽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보는데 이게 왜 설명드리냐면 이 가쪽 판 있잖아요. 이 가쪽 판으로 어떤 근육이 붙냐면은
십기 근육 있지 않습니까? 십기 근육 중에서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이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십기 근육,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 잘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근육 개통할 때 할 거니까. 어쨌든 그 십기 근육에 해당되는 두 근육이 이 날개돌기 가쪽판으로 부착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날개돌기 가쪽판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림으로 한번 보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집뼈 보겠습니다. 자, 벌집뼈에서는 어디를 볼 거냐? 채판, 그 다음에 채판 구멍, 그 다음에 볕돌기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왼쪽은 벌집뼈를 앞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벌집뼈를 오른쪽 가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벌집뼈를 위에서 본 거고요. 지금 화면상의 위쪽이 벌집뼈 앞쪽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벌집뼈 뒤쪽입니다. 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채판이라고 부르고 벌집뼈에 그 다음에 보니까 채판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이게 채판 구멍이고 일로 후각신경이 통과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볕돌기. 자, 요거는 벌집뼈를 약간 대각선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봤을 때 모습인 거고 이렇게 채판이라고 하는 곳의 윗부분으로 마치 닭의 벼슬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걸 볕돌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볕돌기로 대뇌낫이라고 하는 게 붙는데 앞에 적어뒀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볕돌기를 줄 수도 있고 대뇌낫이 부착하는 부분이 있는 뼈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대뇌낫이 부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이제 벌집뼈를 가쪽 오른쪽 가쪽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수직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직판은 또 어떤 이유에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냐면 자, 코 중격 연골, 그 다음에 벌집뼈의 수직판, 그 다음에 그 벌집뼈 아래쪽으로 보습뼈가 이렇게 위치하는데 이 세 부분 뭐를 이루는 거냐면은 코 중격을 이루어요. 코 중격. 여기 있죠. 코 중격. 이걸 이룹니다. 코 중격은 딴 거 아니고 양쪽 콧구멍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부분에 왼쪽이랑 오른쪽 코 안을 이제 구분 짓는 경계물이거든요. 코 중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코 중격을 이루는 부분으로 확인하셨으면 해서 벌집뼈 수직판을 말씀드렸고요. 자, 5번, 6번, 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집뼈 미로라고 되어 있어요. 미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벌집뼈 미로라고 부르고 벌집뼈 미로 부분에서 위 코선반, 중간 코선반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양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코선반이랑 중간 코선반은 어쨌든 벌집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집뼈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정리되어 있는 지금 벌집뼈만 보고 있지만 다른 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그림들을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번호도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번호 보시면서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머리뼈 같은 경우는 다른 뼈들하고는 다르게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막 이렇게 그림들을 되게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어디서 본 건지를 적어 두세요. 이거 아까 위에서 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어 뒀다가 나중에 내용들 보면서 그 내용들 확인할 때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1시간 반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